10년을 함께한 남자가 마지막 날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라커룸, 빈 경기장, 그리고 그의 눈물까지. 이건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지난 12월 17일 토트넘 호스퍼가 전격 공개한 14분짜리 다큐멘터리 손흥민의 마지막을 담은 이 영상은 하룻밤 사이 전 세계 팬들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손흥민 다큐를 본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이별 영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기록한 예술 작품이라고 말이죠. 지금부터 한 시대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트넘 호스퍼 미디어 콘텐츠 스태프 제임스 하우튼입니다. 10월쯤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LAFC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던 중 토트넘에 다시 가서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팬들에게, 동료들에게, 구단에게였습니다. 그 후 구단과 손흥민 측 사이에 협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2월 9일 토트넘 홈구장에서 공식 작별식을 열기로 결정됐습니다. 동시에 우리 미디어 팀에게도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들을 제대로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끝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손흥민과 토트넘의 10년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표를 손흥민 스스로 정중하게 찍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미디어 팀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을 담아온 우리가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유로파리그 우승 후 몇 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미 손흥민의 이적 소식이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우승 이후 그가 조용히 구단에 의사를 전했고 이제 공식 발표만 남은 때였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 직후 손흥민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를 레전드라고 말하죠. 오직 오늘만요. 17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고 한 그 말에는 이미 이별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박수가 가장 클 때 떠나겠다는 결심 말입니다.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획한 것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손흥민을 촬영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8월 3일 서울에서 열리는 뉴캐슬과의 친선 경기가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은 LA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담아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습니다. 촬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훈련장에서의 마지막 날들, 동료들과의 작별 인사, 빈 라커룸에 홀로 앉은 모습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 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직접 이별을 말하는 장면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을 만났습니다. 훈련장 카페테리아에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도 될지, 마지막 순간들을 담고 싶다고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연출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코멘트도 감상적인 장면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훈련장부터 저녁 라커룸까지 우리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방해하지 않게 촬영했습니다. 10년 동안 그의 곁에 있던 우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손흥민도 우리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지난 10년간의 영상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그가 처음 토트넘에 왔을 때부터 며칠 전 우승 순간까지였습니다.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이 아카이브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엮어야 10년의 이야기가 될지 고민이었습니다. 밤새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젊은 손흥민의 첫 인터뷰, 골을 넣고 환호하던 순간들, 동료들과 웃던 장면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이별을 위한 복선이었다는 것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8월 3일 서울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 경기가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그 후 손흥민은 곧바로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LAFC 입단 발표를 앞두고 있었죠. 우리가 그를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단 며칠뿐이었습니다. 촬영 계획을 세우며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감동적인 음악을 깔고 슬로우 모션을 넣고 극적인 편집으로 눈물을 자아내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손흥민답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그를 촬영하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그는 과장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흥민을 다시 만났습니다. 훈련장 복대서였어요. 저는 촬영 방식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코멘트도 감상적인 장면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운 방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게 정답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진짜 이별은 연출할 수 없으니까요. 카메라는 그저 관찰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의 일상 속에 조용히 존재하며 마지막 순간들을 담기로 했어요. 촬영은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팀은 새벽 6시에 훈련장에 도착했어요. 손흥민이 보통 7시쯤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헬스장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어폰을 낀 채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주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그는 누구보다 먼저 훈련장에 나왔고 묵묵히 자기 루틴을 해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러닝머신에서 내려온 손흥민이 수건으로 땀을 닦다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렌즈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계속하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침 훈련, 점심 식사, 오후 회복 운동까지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중요했습니다. 네, 떠나는 날까지 프로답게 임하는 모습, 그게 바로 손흥민이었으니까요. 훈련이 끝나고 라커룸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그에게 다가왔어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포옹하고 등을 두드리고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들의 작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선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어요. 롤모델이었고 형이었고 때로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 선수는 말없이 손흥민의 손을 잡고 한참을 서 있더군요. 우리는 그 장면을 멀리서 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선수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빈 라커룸에 손흥민 혼자 남았어요. 우리는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사물함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다가 닫고 또 열었다가 닫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10년의 무게가 그 사물함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촬영 첫날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찍은 영상들을 떠올렸어요. 화려한 장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극적인 순간도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프레임이 진실했습니다. 연출하지 않았기에 더 진했습니다. 이별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이틀째 촬영은 더 일찍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손흥민의 진짜 루틴을 담고 싶었거든요. 새벽 6시 우리 팀은 훈련장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분명 제일 먼저 왔다고 생각했는데 헬스장 불빛이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손흥민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6시도 안 돼서 온 거였습니다. 마지막 주인데도 말이죠. 아니, 어쩌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프로답게 하겠다는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이게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모든 걸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프레임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자 다른 선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모두가 손흥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늘 그랬으니까요. 제일 먼저 오고 제일 늦게 가는 선수. 그게 손흥민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젊은 선수 몇 명이 손흥민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선배가 아니었습니다. 롤모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선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아시아 선수 최초로 100골을 넣은 레전드였으니까요. 한 선수가 손흥민에게 다가가 뭔가 물었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해줬습니다.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선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10년의 지혜가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구단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손흥민이 기자회견을 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열릴 마지막 경기 전에 직접 이별을 발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보통은 구단에서 공식 성명을 내는데 말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공지문으로만 알리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팬들도 동료들도 모두 그의 목소리로 직접 듣길 바랐을 거예요. 그게 손흥민이 생각하는 작별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행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기자회견 촬영, 공항 장면, 마지막 경기까지 모두 담아야 했습니다. 장비를 챙기고 촬영 스케줄을 짰어요. 인천공항 도착, 기자회견 경기.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놓칠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영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훈련을 마치고 라커룸으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또 특별한 이벤트는 아니었어요. 그냥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요. 제임스 매디슨이 먼저 손흥민에게 다가갔습니다. 포옹을 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대한 쿨루셉스키도 크리스티안 로메로도 차례로 다가왔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 장면들을 담았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을 보며 자란 세대였어요. 그에게 축구를 배웠고 프로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한 선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손흥민이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그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은 그들만의 것으로 남겨두어야 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손흥민은 혼자 필드로 나갔습니다. 훈련장 잔디 위를 천천히 걸었어요. 우리는 멀리서 망원 렌즈로 담았습니다. 그는 센터 서클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수백 번 섰던 그 자리에서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이 필드를 가득 채웠어요. 손흥민의 긴 그림자가 잔디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 필드에서 뛰는 손흥민의 마지막 모습이구나. 영국에서의 촬영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한국이었어요. 10년의 여정이 시작된 곳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8월 1일 인천공항. 우리 촬영팀은 손흥민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공항 도착 장면을 제대로 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팬들이 이미 도착 게이트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손흥민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든 사람들도 보였어요. 어떤 이는 10년 전 사진을 들고 있었고 어떤 이는 그가 넣었던 골 장면들을 프린트해서 가져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손흥민이 게이트를 빠져나왔을 때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표정을 클로즈업으로 담았어요. 놀라움과 감사함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팬들에게 다가갔어요.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찍어주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키가 작은 어린 팬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손흥민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이와 대화를 나눴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랐지만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담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손흥민은 지친 기색 없이 모든 팬을 대했어요. 13시간 비행 끝에 도착했는데도 말이죠. 카메라 뒤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적인 숫자보다 이런 모습이 더 오래 기억될 거라고요.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촬영은 계속됐습니다.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10년 만에 토트넘 선수로서 돌아온 고향이었어요. 감회가 남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다음 날인 8월 2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일찍 회견장에 도착해서 카메라 세팅을 했어요. 메인 카메라, 측면 카메라, 그리고 손흥민의 표정을 담을 클로즈업 카메라까지.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근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단상에 앉아 마이크를 당겼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담았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손흥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올여름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구단이 존중해줬다고 했습니다. LAFC로 가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고도 했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림이 있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도 스태프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1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한 선수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는구나. 렌즈가 흐려질 만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떠나기로 했느냐? 아쉬움은 없느냐? 토트넘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손흥민은 하나하나 정성껏 답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임했어요.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의 제안은 없었느냐고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안은 있었지만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말에 회견장 여기저기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기자들을 향해, 그리고 카메라 너머의 팬들을 향해서요. 우리는 그 모습을 모든 각도에서 기록했어요. 이게 공식적인 작별이었으니까요. 회견장을 나서는 손흥민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담았습니다. 어깨가 조금 처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10년의 여정을 마무리할 최후의 무대였어요. 8월 3일 아침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선수들이 떠들고 웃는 소리로 가득했을 텐데 그날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손흥민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요. 하지만 알고도 모르는 척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농담을 던지는 몇몇 선수들이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서글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스태프 중 한 명도 카메라 뒤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경기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은 더 조용했습니다. 평소엔 음악이 흘러나오고 선수들이 떠들곤 했는데 그날은 침묵뿐이었어요. 손흥민은 창가에 앉아 서울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커룸에 도착했을 때 선수들은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니폼을 입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모두가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순간이 끝나길 원하지 않았던 거죠. 손흥민도 천천히 7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손흥민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주장이었던 그는 한 시즌 동안 손흥민과 함께 팀을 이끌었어요. 로메로는 말없이 손흥민을 껴안았습니다. 오래, 정말 오래 안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장면을 고정 카메라로만 담았습니다. 흔들림 없이요. 워밍업을 마치고 라커룸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선수들이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앞둔 긴장감이 라커룸에 가득했습니다. 곧 필드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선수들이 터널로 향했습니다. 캡틴 손흥민이 맨 앞에 섰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동료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사르, 로메로.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필드로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6만 명 관중의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손흥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걸어 나갔어요. 10년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우리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담았습니다.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7번의 등번호를요.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손흥민은 골도 어시스트도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날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내내 우리 카메라는 손흥민만 따라다녔습니다. 공을 잡지 않을 때도 벤치 쪽을 바라볼 때도 모든 순간을요. 후반 19분쯤이었습니다. 벤치에서 교체를 준비하는 신호가 왔습니다. 손흥민이 나갈 차례였습니다. 전광판에 7번이 떴을 때 6만 명 관중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우레와 같은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흥민은 필드 중앙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방을 돌아봤습니다. 사면의 관중석을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양손을 모아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네, 감사의 인사였어요. 네, 관중들의 함성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망원 렌즈로 그의 얼굴을 당겨 담았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이드라인에 교체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천천히 걸어갔어요. 코칭 스태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옹했어요. 손흥민의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등을 토닥이며 벤치로 보냈습니다. 벤치에 앉은 손흥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심판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손흥민이 일어나 필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글픈 분위기였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동료와의 마지막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손흥민은 관중석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트랙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관중들이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터널로 향했습니다. 손흥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터널 속으로 사라졌어요. 우리 카메라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라커룸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아직 필드에 남아 있었어요. 손흥민 혼자 라커룸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들어갔어요. 그는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아직 벗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유니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7번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한참을 손에 들고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입었던 그 유니폼을 말이죠. 우리는 고정 카메라로만 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고요. 다른 선수들이 하나둘 라커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떠들썩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캡틴과의 마지막 날, 이별이 더 크게 느껴지는 날이었으니까요. 선수들은 그에게 큰 박수를 쳤고 끝내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수들이 없는 텅 빈 라커룸에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도 10년을 함께한 토트넘과의 이별의 순간이 힘들었을 테니까요. 이것이 토트넘 선수로서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인 편집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사흘 동안 테라바이트 단위의 영상을 촬영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10년의 이야기를 담으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저는 토트넘 미디어 아카이브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손흥민이 등장하는 모든 영상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훈련 영상, 경기 영상, 인터뷰 영상, 비하인드 영상까지 수백 시간 분량이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데이터로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건 2015년 영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처음 토트넘에 왔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23세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어색한 영어로 인터뷰하던 모습,
처음 훈련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던 장면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의 손흥민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첫 시즌 영상들을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그때도 그는 늘 제일 먼저 훈련장에 나왔었어요. 새벽 헬스장 CCTV 영상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10년 전에도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 일관성이 그를 만들었구나 싶었습니다. 골 영상들을 모았습니다. 454경기, 173골, 100일 도움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봤습니다. 첫 시즌의 어색한 골부터 득점왕 시즌의 화려한 골들까지였습니다. 각 골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역사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영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손흥민은 그날 최선을 다했어요. 경기 후 필드에 주저앉아 울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승을 못한 아쉬움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유로파리그 우승이 더 의미 있었던 거겠죠. 동료들과의 영상도 찾았습니다. 해리 케인과 함께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둘이 골을 넣고 세레머니 하던 모습, 훈련 중 농담하던 장면들이요. 케인이 떠난 후 주장이 된 손흥민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2023-24 시즌 영상은 달랐습니다. 손흥민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주장으로서의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케인 없는 토트넘은 흔들렸고 그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론이 보이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던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25 시즌은 달랐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훈련장 영상을 보니 손흥민이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감독과 대화하며 고개를 끄덕이던 장면들이 많았어요. 둘의 케미스트리가 느껴졌습니다. 유로파리그 영상들을 정리했습니다.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의 여정이었어요. 점점 상승하는 분위기가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결승전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우승 순간이었어요.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던 장면. 동료들과 껴안고 울던 모습.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포옹하며 눈물 흘리던 순간까지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I'm a legend 라고 말하던 인터뷰도 있었어요. 이 모든 영상을 어떻게 14분짜리 다큐멘터리로 만들까요? 고민이 깊었습니다. 10년을 14분에 담는다는 게 말이 됐나 싶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손흥민이 원했고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편집 방향을 정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엮기로 했어요. 시작, 성장, 리더십, 그리고 이별. 4개의 챕터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각 챕터마다 과거와 현재를 교차 편집하기로 했어요. 10년 전 모습과 지금 모습을 대비시키는 거였습니다. 밤을 새워 편집했습니다. 타임라인에 클립들을 올렸습니다. 자르고 붙이고 색 보정하거나 음악을 깔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손흥민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직접 10년을 돌아보는 인터뷰가 있어야 완성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구단과 손흥민 측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2월 9일 토트넘 홈구장에서 공식 작별식을 열기로 결정됐다고 했습니다. 팬들을 초대하고 10년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디어 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그날 손흥민과 긴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과거 10년의 영상, 8월 한국에서의 마지막 경기, 그리고 12월 재방문 인터뷰까지요. 이 모든 걸 하나로 엮으면 완전한 이야기가 될 거였습니다. 손흥민의 10년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12월 9일 손흥민이 토트넘 홈구장에 도착했습니다. 넉 달 만의 재방문이었습니다. LAFC 유니폼을 입고 떠났던 그가 이번엔 사복 차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미디어 팀은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으니까요. 경기장 밖 하이로드에는 손흥민의 대형 벽화가 등장했습니다. 찰칵 세레머니와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킥오프를 앞두고 팬들은 이미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건 경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과의 재회였습니다. 빈 경기장이 보이는 룸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손흥민이 10년 동안 뛰었던 바로 그 공간이었죠. 조명을 켜고 음향을 체크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특별해야 했어요.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니라 10년을 돌아보는 진솔한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손흥민이 들어섰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첫 질문을 던졌어요. 언제부터 떠날 생각을 했습니까? 손흥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 직후부터였다고 했어요.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이게 가장 완벽한 마무리라고 느꼈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과거 영상들을 떠올렸습니다. 첫 시즌 고전하던 모습, 득점왕이 됐을 때의 기쁨,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울던 모습, 주장 완장을 찼을 때의 무게감까지요. 모든 순간이 이 우승을 위한 여정이었구나 싶었어요.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 제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손흥민은 단호했어요. 제안은 있었지만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토트넘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 유니폼을 입고 이 팀을 상대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카메라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떤 의미냐고요? 손흥민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인생의 전부였다고요. 23부터 33까지 가장 빛나는 시절을 토트넘에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173골 96도움이라는 숫자보다 그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했어요.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동료들 이야기, 감독들 이야기, 팬들 이야기까지요. 손흥민은 천천히 정성껏 답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인터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작별식이 열렸습니다. 수만 명의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어요. 손흥민이 필드로 걸어 나왔을 때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바퀴를 돌며 팬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담았습니다. 작별식이 끝나고 다시 편집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가 모였어요. 10년의 아카이브 영상, 8월 한국 경기, 12월 인터뷰까지요. 마지막 편집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밤을 새웠어요. 자르고 붙이고 색 맞추고 음악을 깔았습니다. 더 마지막 장면도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끝내야 할까요? 화려한 골 장면으로 끝낼까? 우승 장면으로 끝낼까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걸 선택했습니다. 그가 완벽한 작별이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손흥민의 모습이 사라지고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에 페이드아웃 했습니다. 그렇게 14분짜리에 손흥민의 완벽한 작별을 위한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손흥민과 토트넘 그 마지막 이야기로 정했어요. 10년의 여정이 14분의 끝을 맺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영상을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도 눈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와 10년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이 영상은 저에게도 특별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팬들이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 이모티콘을 남겼고 어떤 이는 감사 메시지를 적었어요. 편집실 창밖으로 토트넘 홈구장이 보였습니다. 하이로드에 그려진 그의 벽화, 454경기의 기록, 173골의 함성, 17년 만의 우승 트로피. 손흥민은 이제 이곳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영원히 이곳에 남을 것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말대로 여기는 그의 집이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라는 이름 속에, 프리미어리그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언제까지나 이곳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10년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레전드는 영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하우튼의 사연 잘 만나봤습니다. 우승 직후 고단에 전한 그의 작별 의사에서 시작된 기록,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던 매일 아침 7시의 루틴, 그리고 우승과 동시에 이별을 결심했던 주장, 절대 토트넘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약속까지 말이죠. 이 모든 순간을 연출 없이 그대로 담아낸 과정이었습니다. 화려한 컷도 눈물 짜는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진실해 보였고 더 깊이 팬들 마음속에 남은 것 같습니다. 토트넘에서의 10년의 시간, 그리고 173골, 96도움이라는 숫자 너머에 있던 진짜 손흥민의 이야기였습니다. 떠나면서도 사랑을 남긴 정말 손흥민다운 작별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예술이었고 완벽한 작별에 감동했고 또한 LAFC에서 손흥민의 새로운 시작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